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관심은 소위 가결파, 비명계에 대한 징계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함께 손잡고 장벽을 넘어가자 이런 통합, 원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 기조가 앞으로 이어질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8월 30일 날 단식하고 이번에 10월 23일 날 복귀를 하니까 54일 만입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이재명 씨 이 단식부터 국민들에게 뭐로 비치는가 하면 이 자신에 대한 방탄으로 비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탄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냐, 아마 그게 연관되어서 지난번에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종의 보복 심리죠. 징계를 해야만 한다. 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표결을 한 것을 두고 그걸 양심 투표를 한 것인데, 조홍천 의원 같으면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양심 투표를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졌다고 해서 그걸 징계를 한다면 이 윤리 뭐 심사원입니까, 심판원입니까, 거기에 그 제소를 한다면 그게 민주정당입니까? 정말로 그게 뭐 해당 행위도 아니고요. 예,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예.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정청래 의원 같은 강경파는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국 그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 사소한 차이는 넘어서자. 본인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든 이 이재명식 쇼는 앞으로 당분간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쇼라고 하는가 하면 그동안에 연출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네. 이 검찰청에 그리고 법원에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고, 특히 법원에 갈 때는 그랬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한쪽 손으로 우산을 들고 예.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13일 단식했을 때도 그랬고 24일 만에 단식을 풀고 법원에 들어갈 때도 이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들고 들어가면서도 기자들하고 외기까지 했어요. 네. 그 아마 초인적인 어떤 그 힘을 낸 것이 아니라면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팡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김대중 선생을 모방한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지팡이를 이 지품으로써 그 어떤 민주투사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든 네.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이 대표가 얼마나 그 대단한 쇼맨십이 있는지를 두 가지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무려 법정에 7분을 늦었어요. 네. 난 이게 말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재판부가 오히려 그 때문에 이제 재판이 한 16분 늦어지는데 네. 다음 재판부터 한 10분 좀 일찍 나와 주십시오 하는 네. 부탁을 할 정도로. 또 두 번째 장면, 재판에서 그건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일 날 있었던 대장동 두 번째 재판이고 6일 날 있었던 대장동 첫 번째 재판에서는 갑자기 재판장에게 이 재판 마치면서 이 정진상 이 공동 피고인을 한번 좀 안아보겠다. 허락을 해달라. 그 허락을 해주고 안고 다독거리는데 이걸 두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전율을 느꼈다. 야, 저게 마치 마피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마피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대부 이런 영화 보면 예. 이렇게 예. 이 법정에서 만인 환시리에 네. 그 등을 두들기면서 공동 피고인을, 그러면 너 나하고는 영원한 같은 편이야. 네. You are my part. 같은 편이야. 응? 그러면서 넌 배반하지 마. 배반하면 넌 죽어. 꼭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제가 네. 너무 이게 심각하게 그 장면을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이 두 장면이 상징을 하듯이 지금 이재명식 그 쇼는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하나의 탈출구도
되면서 또 하나는 민주당이 망하는 늪에 빠져들어가는 길도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계속 묻혀서 결국은 민주당이 패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벌써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죠. 거기다 다 아시지만 대장동 재판이 일주일에 2번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공직선거법 재판 네. 열리는 날은 한 번 열리고요. 그래서 1.5회 정도 열려요. 네, 네. 거기다 백인동이 만약에 병합이 되지 않는다면 백인동 재판을 또 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위정교사가 따로 단독 사건으로 따로 기소가 됐거든요. 이 재판을 해야 돼요. 별건 기소가 예. 됐죠. 네. 거기다 수원지방법원으로 되돌아간 성방울 대북송금 사건, 또 지금 어제 크게 논란이 됐던 법카 유용 사건, 네, 네. 이 사건이 다시 기소가 되거나 영장 신고가 되면 예. 또다시 법정에 들락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 예.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많게는 네. 4번 이상 네. 법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의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버린다. 네. 이 말씀을 오늘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